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세미트럭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있다라는 주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계속 상승할까라는 주 다뤄보고요. 그리고 10월부터 큰 흐름이 올까? 장기 랠리가 올 수 있을까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갖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숫자가 좀 떨어졌습니다. 47입니다. 자, 여러분 숫자가 최근에 53 그리고 63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드 상태까지 갔던 것이 내려오고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숫자가 63에서 47까지는 많이 빠진 거죠. 지금 현재요 중립 구간이긴 한데 Fear 상태, 공포 상태에 가까운 현재 중립 구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분위기가 타고 있다가 또다시 밀려서 내려올까? 이게 지금 시장의 전형적인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장에는요,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고 뭐 또 여러 데이터들 있죠.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 주가는 흘러내릴 것이다 라는 게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그거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다시 그럴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 또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사람들이 막연하게 극도의 공포감에 내다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크게 당장 뛸 거야 라고 하면서 큰 기대감으로 현재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요 딱 중립 구간에 머물러 있는 거죠. 분위기가 뭐 데이터가 이 노동 데이터가 좀 안 좋으면 이거 이제 경기 침체야 라는 분위기에 쏠리게 되고, 또 이 경기가 좀 분위기가 이게 이 데이터가 좀 좋게 나오면 경기 침체는 없어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또 이 욕심 구간으로 가게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뭐 너무 공격적이라기보다는요, 그리고 너무 또 소극적일 필요도 없고요. 지금은 많이 떨어져 주면요 그 조금씩 담아 두시면 됩니다. 테슬라 보세요, 여러분. 200달러 초까지 내려가고 또 200달러 아래로 내려가니까 줍줍해두니까 지금 230달러 근처 오니까 좋지 않습니까? 결국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요,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만약에 내일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많이 떨어지면은 200달러 초반, 205달러, 210달러 이러면요 그냥 한 주씩 더 사 모으세요. 한 주 살 걸 두 주 사고, 그리고 200 아래로 내려가면 그냥 무조건 그냥 더 사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장 분위기라는 거 지금 뭐 완전히 고도 아니고, 그리고 완전히 스탑도 아니니까 잘 지금 시간을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어서요 4대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도 체크해보면요. 자, 지금 선물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죠. 다우를 보니까 지금 이제 플러스입니다. 0.05% 상승. 뭐 의미는 없어요. 이 정도면 제로죠. 자, 그런데 S&P와 나스닥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S&P 0.15% 크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이 0.49 빠지고 있죠. 지금 나스닥이 평소보다는 조금 더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외 나스닥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들이 전반적으로 좀 올랐잖아요. 이 테슬라와 아마존이 좀 많이 올랐는데, 아마 내일 지금 이 정도면요 조정이 조금 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선물 시장이 그대로 이어진다면요. 아무튼 뭐 그런 마음에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Fear and Greed Index 살폈듯이 지금 나스닥이나 S&P가 뭐 연이틀 오르게 되면 또 그 다음날 흘러내리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거니까 뭐 놀랄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계속 횡보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일 가격 보세요. 70달러 아래쪽 여전히 좋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계속 내려가서 65달러 혹은 뭐 60달러 아래까지도 한번 내다본다면요, 뭐 전 세계적으로 이 물가가 굉장히 잘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 보시면요 3.7이죠. 10년물 금리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3.9까지 갔던 것이 3.7이죠. 10년물 금리도 3.5도 아니고 3% 아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 주가가요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굉장히 좋아
좋아요. 옛날에 그때가 3%다 아래쪽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2%대 막 이랬거든요. 그 테슬라가 주가가 고공행진할 때, 그러니까 이거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니까 자동차 이 사고 파는데 이 10년물 금리가 바로 그 자동차 판매하고 할 때의 그 금리와 영향이 직결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10년물 금리를 계속 체크해 보는 겁니다. 어찌됐건 지금 꾸준히 내려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또 가장 핫한 소식은요, 내일 금요일 이 job report입니다. 자, 지금 이제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이 타이틀도 보시겠지만 Friday Jobs Report for August is going to be huge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8월달 이 노동 보고서가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핑크빛으로 알려졌지만 예상치가 있습니다. 8월 달에 16만 1000개. 자, 16만 1000개가 현재 그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slight decline in unemployment rate도 4.2%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도 지난번 4.3이었잖아요. 이번에 4.2가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 비슷하게만 나와준다면요, 나쁘진 않아요. 노동 지금 현재 이 페이롤도요, 16만 1000개 정도면 옛날에 원래 괜찮을 때 그 정도거든요. 보통은 그 코로나 이전에도 한 14만 개에서 18만 개 사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무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나와준다면요, 사실 시장이 그렇게 놀랄 것도 없고 그냥 예상대로 잘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0.25%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건 9월 달에 하는 거는 기정사실화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잖아요. 다만 the possibility of a jumbo cut depending on what Friday's report show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보 컷을 할 거냐는 거죠. 0.5%라고 하는 이 좀 제법 큰 그런 규모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내일 만약에 노동 보고서가 16만 개가 아니라 10만 개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12만 개로 떨어진다거나 이 예상치보다 뭐 몇만 개 더 적잖아요. 그러면은 0.5도 가능하겠죠. 요런 지점들. 만약에 그리고 또 이 실업률도요. unemployment rate도 4.2가 아니라 뭐 한 4.5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는요, 완전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0.5 정도요. 그리고 시장도 조금 더 경기 침체해가지고 주가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일 이 보고서 때문에. 그래서 내일 보고서가 시장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주니까 그 마음의 준비만 잘 하고 계세요. 뭐 또 내려봐야 뭐 얼마나 크게 또 내리겠습니까? 오히려 기회를 삼으셔야 돼요. 줍줍 기회로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미국의 실업자가 있죠? 실업자가 있는데 그 실업자 한 사람당 잡 오프닝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업자가 100명이었는데 근데 이 잡 오프닝이 만약에 1000개다 이러면은 훨씬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100명 실업자인데 그 100명 실업자당 만약에 뭐 이 90개다 이러면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아래쪽 데이터를 보시면요, 초록색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맨 끝에 보시면요, 이제 그 기준 이 에버리지거든요. 2019년도 에버리지인데 이거보다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1.19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보세요. 이게 바로 2020년 코로나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코비드 직전에 1.19%대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것보다 더 아래로 떨어진다는 말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건 노동시장이 빨리 식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는데 지금 추세 자체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내려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실업자 수가 많은데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잡 오프닝 더 취할 수 있는 직업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군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 경제에 그렇게 좋은 신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만약에 이 데이터를 연준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금리를 내려가지고 이 흐름이 트렌드가 꺾이지 않게끔 해야겠다. 더 소위 말해서 팬데믹 이전보다는 더 내려가지는 않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데이터들을
오늘도 제가 1부 때 많은 데이터들 이 그래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하나에 따라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요. 연준의 정책이 다 달라지고 또 이 국가의 정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이터 보면은 0.5는 내려가지고 빨리빨리 좀 기업들이 돈 빌리는 게 좀 융통을 빨리빨리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겠죠. 자,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은요. 금리 인하는 명백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속도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0.25를 내리더라도 다음에 0.5를 또 한번 내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0.25를 여러 번에 걸쳐서 내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요, 이 중국이 이 자국 내에 과잉 공급되어진 물건들을요, 어떻게든 해외로 내다 팔기 위해서 알리나 테무 뭐 등등을 통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죠. 그냥 뭐 물량을요, 외부에다가 그냥 갖다 그냥 쏟아붓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중국 자본이 중국 안에서는 지금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중국의 이 소규모 자본 혹은 뭐 아주 큰 자금은 아니더라도요, 이 나름 이제 투자할 만한 것들, 이 부자들은 지금 이제 해외, 이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게 여러분 단순히 해외의 어떤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서 투자 리턴을 받는 그 투자 수익을 받아들이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아예 지금 중국의 부자들은 뭘 추구하냐면요.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도 경영하는 것을 아예 지금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뭐 가령 해외에 뭐 미국이랄지 뭐 일본이랄지 이런 나라에 가서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주식이 기업이 오르면은 주가가 오르면은 이제 리턴을 받고 이런 건데, 근데 이제는요 아예 외국에서 기업 자체를 사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걸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초록색으로 하려 됐지만요, very significant trend of request라고 합니다. 중국의 family office들 있죠. 그 중국의 이 또 소규모 이 가정에서 운영하는 이런 그 자금들 이런 것들이요 요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뚜렷한 걸 보여주는데 특히 smaller business in Japan. 일본에서 좀 작은 비즈니스를 인수하는 거죠. 왜 일본에 가보면 뭐 이렇게 조그만 어떤 그 운영하는 그 가게랄지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예 인수해서 사람을 일본 뭐 아르바이트생을 쓰든지 해서 거기서 이제 그걸 고용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중국이 지금 현재 내수가 안 되죠. 중국에서 중국 자체적으로 뭘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은요, 모든 걸 다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해외로 또 눈을 돌리고 물건도 막 그냥 어떻게든 싸게 밖으로 해서 뭐 알리템을 통해서 판다고 한다면 지금 이 중국의 부자들은요, 이 자금을 투입할 때 그냥 단순한 주식 투자가 아니라 조그만 기업들을 사모아서 차라리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거기서 이제 그 조그만 이런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거죠. 뭐 스시집이랄지 이런 것들을 잘 되는 집을 인수해 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 미국에 와서요, 처음에 이제 세탁소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뭐 리코어 스토어 있죠.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뭐 주류점이랄지 이런 거요. 그 동네에서. 왜냐하면 그게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또 각 나라마다 그런 와서 비즈니스 하는 게 다 달라요. 중국 사람들은 뭐 어디를 가든지 본인들 그 중국 음식집을 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 틀립니다. 일본 사람들 뭐 스시도 있고, 일본 사람들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 이제 이 큰 규모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조그만 비즈니스인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 부자들은요, 중국 자체에 지금 소망이 없고 이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지금 일본이 환율도 좋잖아요. 일본이 모든 게 저렴하니까 조그만 비즈니스를 사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진핑이가 만약에 너무 심하게 쪼은다, 여차하면 일본으로 이민을 가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이 작은 비즈니스에서 수익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얼마나 힘든지는요,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고, 특히 중국의 부자들의 자금이 해외로 눈을 돌린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럴수록요, 중국에 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중국은요, 계속 좀 당분간 어려움 많이 겪을 겁니다. 왜냐면 미국이 찍었잖아요. 미국이 더 이상 이걸 이 고삐를 쪼은 걸요, 늦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중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예 이제 중국을 이번에 눌러 앉히겠다는 겁니다. 시진핑이 더 저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 계속해서 빠져든다? 저러면 미래 없거든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요, 자유롭게 이 서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건데, 그냥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이데올로기가 더 우선인 거예요. 공동부유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본인들의 타겟을 가지고요. 가다 보니까 뭐 기업인들이 일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이 굉장히 지금 악수를 두고 계속해서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는데 미국은 그걸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주저앉히려고요.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을 본다면요. 이제 인도가 대안이 되고 있고, 오히려 중국이 안 좋은 건요. 미안한 얘기지만 중국에게는 대한민국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과 지금 경쟁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눌려지면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눌려주면 한국 입장에서 땡큐인 거죠.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굉장한 소식이 하나 날라들었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지금 뭐 세간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앞섰냐, 웨이모가 앞섰냐, 그런 지금 논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뭐 게리 블랙도 그렇고 지금 현재 밖에 이 일반적인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냥 보편적인 그런 애널리스트들은요. 웨이모가 실제로 지금 도로 주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로보택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웨이모가 테슬라보다 훨씬 앞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는 그 레이더와 라이다를 다 달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지금 실전에 투입돼서 돈 벌고 있는데 테슬라는 아직 실전에 들어가지도 못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거든요. 그러면서 테슬라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웨이모를 앞서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웨이모가 앞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시장에요. 그러니까 테슬라 투자에 대해서도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웨이모가 훨씬 앞선데 테슬라에 왜 투자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은 다 자유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 사실 테슬라 인공지능에 일했던, 그리고 옛날에 테슬라 인공지능의 수장이었어요. Former Head of Tesla AI거든요. 앤드레 카파르티 아시죠? 이분. 익숙하실 겁니다. 자, 이분이 테슬라 전체 AI의 수장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가시고, 요즘 이분은 뭐 그동안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테슬라를 통해 가지고 주식도 많이 올랐고, 근데 이 사람도 일을 미친 듯이 하다 보면 사실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쉬면서 아예 그냥 조금 이제 벗어나야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쉬면서 돈은 뭐 충분히 벌어놨겠다. 그걸로 좀 이제 인생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만둔 건데, 자, 이분이 오늘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굉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I personally think Tesla is ahead of Waymo라고 합니다. 자, 내 개인적 생각은 테슬라가 웨이모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테슬라 인공지능의 대장이었던 사람이 나가서요,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잘 알 거 아니에요. 대장이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본인이 떠나고 나서도, 테슬라를 떠나서도 현재 나오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다 머릿속에 다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런 걸 다 아는 사람이 충분히 웨이모와 비교했을 때에 욕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요, I personally think Tesla ahead of Waymo라고 하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웨이모보다 앞서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테슬라의 AI 담당 이전의 수장이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건 너무나도 설득력이 높은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노란색으로 하려다 보세요. I know it doesn't look like that 이라고 합니다. 안다. 이거 지금 그렇게 안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테슬라가 웨이모보다 앞섰다라고 내가 말하지만, 근데 지금 겉으로 보면 안 그렇지 않냐라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웨이모는 실제로 지금 그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자율주행을 이제 실제로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로보택시를요. 샌프란시스코에도 했고, 그리고 이 피닉스, 애리조나에서도 했고, 이제 LA도 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it doesn't look like that. 전혀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렇게 안 보여도 자기 눈엔 보인다는 거예요. I'm still very bullish on Tesla. 난 근데 내가 테슬라 AI에서 일했지만 테슬라에 대해 손을 들어준다는 거죠. 훨씬 bullish하다고 합니다. 여전히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고, 특히 bullish as a self-driving program.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 프로그램은
너무나도 불리시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간 사람이 전혀 이제 테슬라와 상관없이 없어서 욕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도 학자거든요. 자율주행, 인공지능 쪽에. 그러니까 학자니까 학자들은 보통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보는 측면에서 보니까 여전히 테슬라에게 불리시하고 테슬라 자율주행이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더 재미난 얘기했습니다.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Tesla has a software problem. Waymo has a hardware problem. 이게 뭔 소리입니까? 뭔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지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테슬라에겐 무슨 문제가 있냐?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웨이모는요, 뭔 문제가 있냐? 하드웨어 프로블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큰 문제야? 소프트웨어가 보통 중요하니까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다? 그럼 테슬라가 더 문제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에서 소프트웨어 프로블럼 했을 때 저도 뭐지? 테슬라 소프트웨어가 더 어려운 거 아니야? 개발하는 게? 그럼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단 말은 테슬라가 더 큰 문제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초록색으로 별표 쳤죠. Software problems are much easier 라고 합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문제가 훨씬 더 풀기가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훨씬 더 어렵고 소프트웨어 쪽이 더 돈도 많이 들고 그게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하드웨어는 바꾸면 교체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말은 이 안드레 카팔디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테슬라는요. 소프트웨어를 완성시켜 놓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하게끔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싸움인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 이 데이터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쌓이면 쌓일수록 계속해서 어려운 지점들이 계속 극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있어서 점점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뭐 딴 걸 안 해도 돼요. 자동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프트웨어 문제가 지금 테슬라에는 훨씬 쉬운 거예요. 근데 하드웨어 문제가 왜 힘드냐? 웨이모는 지금 라이다를 달고 레이더를 타는데 지금 이 하드웨어는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 하드웨어 달려 있는 거 있죠. 이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가격이 내려가는 게 자기들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 사람들도 소위 말해서 레이더나 라이다 회사에게 주문을 해서 쓰잖아요. 그게 이제 뭐 1억 가고 2억 가고 하는데 자동차 한 대당 그렇게 많은 액수를 쏟아보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 문제는요. 지금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이거 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걸 다 풀어낸 게 테슬라거든요. 처음에 라이다 레이더처럼 다 웨이모처럼 하다가 이래가지고는 답이 없다 판단하는 데서 다 그냥 정리해버리죠. 오히려 카메라 베이스로 가버리거든요. 그렇게 와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로 계속 학습시켜가지고 결국은 이 완성도를 올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드웨어는 오히려 금방 테슬라는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정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카메라만 달아놓으면 되는 거고 그 소프트웨어는 자동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훨씬 더 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 테슬라는 매번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가 볼 때 I personally think Tesla's way more. 그러니까 bullish 게요. 당연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이 AI의 테슬라 쪽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bullish, 당연히 자율주행을 풀어서 이걸 대박을 터뜨릴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세미트럭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최근에 세미트럭 소식 많이 알려드리고 있죠. 자, 지금요. 이 세미트럭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테슬라 소식은요. 이 공장마다 드론을 띄우는 사람들이 다 공장 옆에 다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요. 공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거의 다 우리는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주식 투자에 있어서 테슬라 투자만큼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테슬라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주가 변동성 때문이잖아요. 테슬라 변동성은요, 그게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래에 지금 기존에 없던 산업을 처음으로 일으키고 가고 있는 거고, 자율주행도 없는 것을 시도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니까 불안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것들은요, 기업에 투자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걸 가지고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이 테슬라 투자가 왜 쉽냐면요. 이 정보들이 지금 현재 테슬라가 운영하는 공장들에 각 담당자들이 한 명씩 다 있어가지고 마니아들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드론을 촬영해서 매일매일 띄우니까 샅샅이 공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되고 있고가 다 예측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테슬라 투자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너무나도 좋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투자하는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공장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알 수가 없거든요. 뭐 이번에 몇 대를 냈고 매 분기마다 발표 때도 뭐 어떻게 했고 그렇게 잘 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고요. 보통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테슬라는 제가 매번 이 정보들을 가지고 거의 매일 2번씩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서도 테슬라 정보를 다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정보를 듣다 보면 아 이건 바이앤홀드만 하면 돈 벌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바이앤홀드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보게 되면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오늘 이렇게 투자하기 쉬운 이 테슬라 주식에 있어서 자 지금 이번에 기가 네바다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기가 네바다 공장 주변에도요 이렇게 드론 촬영자가 있습니다. 드론을 매일 띄웁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제일 핫한 게 세미트럭이죠. 세미트럭이 생각보다 많이 보입니다. 이전에는 사이버 트럭이 몇 대가 생산되느냐, 몇 대가 지금 나왔냐, 파킹하세 몇 대가 있냐, 이게 관심이었잖아요. 텍사스 공장에서요. 그래서 그 텍사스 공장에 매번 이 영상 띄우시는 분이 공개해 줄 때마다 오늘 사이버 트럭이 10대다. 오늘 내일은 사이버 트럭이 5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아예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하잖아요. 이제는 뭐 그거보다 이제는 관심이 어디로 가냐? 세미 트럭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요, 지금까지 가장 많은 세미 트럭이 발견됐습니다. 무려 26 newly built Tesla Semi입니다. 자, 아래쪽에 한번 사진에 보시면요. 자, 무려 27개, 26개의 새롭게 만들어진 세미 트럭입니다.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자, 다 새롭게 줬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양쪽으로 위쪽에 하얀 머리에 세미 트럭들 보이시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세미 트럭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세미트럭 뒤에 연결할 컨테이너도 뒤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짐을 실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26대? 이게 단순히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미트럭을, 지금 이번에 그 공장, 지금 저쪽에 공장도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현재 그 공장에서 이제 대량 생산 나오겠는데, 그전에도요, 이렇게 20대, 30대, 40대, 50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공장이 세워지게 되면 이제 이러한 이 세미트럭이요 대량으로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세미트럭을 26개나 생산했다? 이전에는 1개, 2개 이렇게 보면 많은 거였거든요. 왜 이렇게 지금 26개씩이나 그러니까 이 마치 그 사이버 트럭 초창기에 10대, 20대, 50대, 100대가 관찰됐을 때처럼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테슬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트럭도 대량 생산에 박차를 가할까요? 그게 다 여러분 이제 4680 배터리의 수율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테슬라만이 4680 배터리를 잘 만들어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그게 LG의 힘이에요. 우리나라 회사 LG. LG는 사실 우리나라 이 배터리 회사들은요, 정말 믿을만 하거든요. 중국 애들 거는요, 믿지를 못해요. 워낙 그 뭐 폭발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중국 거는 그렇게 사실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리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언제 벌써 나온다 그러는데 아직 나오지도 않죠. 근데 LG가 나서서 대량 생산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9월 말, 늦으면은 10월 초에 지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미트럭을 이 대량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G에서 4680 배터리를 꾸준하게 대량으로 이제 찍어내 공급해 주면요, 테슬라는 천군만마를 얻는 거죠. 그 정말 한국 기업과 손을 잡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이제 뭐 세미트럭 20대, 50대, 100대, 1000대 이제 이거 돈 되거든요. 정말요. 세미트럭은 지금 많은 기업들이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미트럭은 결국 4680 배터리의 성능 좋은 그게 딱 장착이 되게 되면요, 이거는 완전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올해 말까지 이제 말에는 사이버 트럭 대량 생산이 이어지죠. 그러면서 내년에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 초반, 중반, 하반기 가면 이제 이 세미 트럭이 대량 생산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만으로도요, 세미 트럭하고 사이버 트럭도 대량 생산 가는데 여기 이제 모델 2까지 들어간다. 테슬라는요 자동차로서는 이제 뭐 완벽하게 구조를 갖추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이 완성되는 순간 테슬라 차는 더 많이 팔릴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결국은 끼워야지 그거 사람들이 좋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래는요 정말 이제 게임 체인저들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그냥 꾸준히 사 모으세요. 지금 내일 만약에 테슬라 떨어지면요 계속 줍줍 하셔야 돼요. 모아두셔야 됩니다. 200달러리는 너무 땡큐인 거고요. 그리고 210달러리도 너무 좋죠. 근데 이제 거기 사두면 항상 220, 230, 240, 250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계속해서 기회를 줄 때마다 이 9월 달은 오히려 줍줍 찬스, 바잉 찬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부 영상은 이쯤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규스TV였습니다.